지난 영상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깔끔한 증거는 결혼식 사진입니다.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결혼식에는 누가 참석하죠?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 참석은 국룰입니다. 즉 결혼식을 했다는 것은 양가 부모와 친지가 두 사람의 혼인을 인정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사건처럼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바로 헤어진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어느 정도는 동거를 해야 합니다. 결혼식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상대방이 바람을 폈을 때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위자료 청구를 할 때는 사실혼 관계도 입증해야 하지만 상간자가 우리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결혼식 사진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배우자의 직장 동료거나 친구인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식 단체 사진 하나만 있으면 바로 입증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은 못했지만 오랜 기간 동거를 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거한 사실은 주민등록 초본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동거한 사진, 카톡 등으로 입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가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며느리, 사위, 장인어른, 장모와 같은 호칭을 서로 사용했다는 것도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녀가 9년이나 동거도 했고 여자는 가계부를 쓰면서 서로의 수입, 지출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부모 회갑연에 참석하기도 했죠. 이 정도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여자가 쓴 일기나 SNS 문구를 근거로 법원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친구들을 만났다. 그는 내가 그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또다시 깨닫게 해주었다. 친구들 앞에서 애써 나를 외면하였고 나 또한 외면해주길 바라는 그 사람 앞에서 결혼이라니 점점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여자는 자신의 친구 싸이월드 방명록에 이런 글도 남겼는데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사람 만나려면 결혼할 사람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꼭 지금 내가 사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차츰 정리해 가면서 점점. 결국 법원은 여자가 혼인할 의사로 동거했다기보다는 혼인에 대한 확신 없이 동거관계 청산을 미루어 오다가 결과적으로 9년이나 원고와 동거하게 되었다고 보면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양육한 사정도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자녀를 출산했지만 사실혼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긴 합니다. 아주 오래전인 1984년도 대법원 사건인데요.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여성과 미혼인 남성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 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대하여 남성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결혼 승낙을 받은 바가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서로 간의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애매한 상황이시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